네, 여기 몇 대 몇으로 시작할 텐데요. 심수미 기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어제 대선 토론 끝나고 나서 뉴욕 증시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데 가상화폐 시장도 물론이고요. 네, 이제 트럼프 미디어 그룹 이 주가가 현지 시간 11일 장이 열리자마자 16% 이상 폭락을 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가 친화 정책을 내세워왔던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4% 정도 하락을 했고요. 어, 반면에 해리스가 집권하면 추진하게 될 걸로 예상되는 이 친환경 에너지 관련 태양광, 수소, 풍력 요런 종목들은 다 급등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에서는 이 토론만 봤을 때 '아 해리스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반응은 그런데 여론조사도 정확하게 나온 게 있습니까? 네, CNN이 600여 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는데요. 토론 누가 잘했다고 보느냐라고 물었더니 63%가 해리스를 꼽으면서 음, 트럼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토론 이전 8월 말 9월 초에는 사실 이 비율이 반반이었거든요. 토론을 누가 더 잘할 것 같냐라고 했을 때는. 근데 보고 나서 이제 마음 바뀐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유고부 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지 후보와 상관없이 누가 더 토론을 잘했다고 보느냐라고 물었더니 43대 28로 해리스가 이제 트럼프를 압도했습니다. 네. 어제 토론에서 해리스가 그럼 앞서는 걸로 평가된 이유도 나온 게 있나요? 네, 유고부 조사 결과인데요. 해리스가 이제 당선 이후의 계획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게 잘 설명했다라고 본 사람들이 이 43%로 더 많았습니다. 음. 같은 질문에 트럼프 손을 들어준 사람은 32%밖에 안 되는데요. 반대로 이제 누가 더 이제 거짓 주장 또 과장된 주장을 많이 했냐라는 질문에는 되려 트럼프가 45%로 해리스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거짓 과장 주장을 트럼프가 더 많이 한 것 같다. 그럼 대표적인 거짓 주장이 뭐가 있었을까요? 네, 트럼프가 이제 현 정부의 이민 정책을 비판을 하면서 불법 체류자들이 이웃의 개 고양이를 잡아먹는다 이런 말을 굉장히 여러 포인트에서 반복적으로 했는데요. 네. 이게 사실 우익 계정에 떠돌던 어떤 거짓 가짜 뉴스로 드러났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IT 난민이 거위를 잡아먹는다라면서 떠돌았던 사진인데 사실 음. 오하이오에 거주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 드러났거든요. 음. 지자체에서도 이민자 커뮤니티에 의한 반려동물 학대 신고는 없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요. 어제 저희 뉴스룸에서도 좀 전해드린 바 있는데 공교롭게도 현지 시간 밤 10시 30분 비트코인 가격이 뚝 떨어지는 시점이 있었는데 바로 요때가 트럼프가 이 이민자 개고양이 발언을 처음으로 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정서에서는 이 발언이 오히려 역효과를 좀 줬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래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실보다 득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지지층을 좀 끌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을 한 걸 텐데 이런 발언이 실제로 표심에 영향을 줬는지 엿볼 만한 지표도 있나요? 저도 사실 좀 깜짝 놀랐는데요. 트럼프가 사실 대표적으로 가짜 주장을 많이 편 데가 이민자 정책, 또 하나가 이제 경제 정책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인플레이션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 음.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 위기를 좀 과장하는 듯한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CNN 여론조사에서 토론을 본 사람들한테 5가지 주요 이슈별로 이제 "누가 더 잘할 것 같냐?"라고 물어봤어요. 토론을 본 사람들한테요. 네. 그런데 여전히 경제 또 그리고 이민자 정책에서 트럼프가 훨씬 이제 음. 해리스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해리스가 더 잘할 것 같다라고 답한 이슈들은 이제 낙태 또 민주주의 수호 부문이었는데요. 네. 이런 경향은 이제 토론 전에 시행된 여러 조사에서 이슈별로 각각 어떤 후보가 더 잘 대응할 것 같냐, 더 일을 잘할 것 같냐라고 했던 그 큰 경향성이 사실 토론 이후에도 바뀌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토론 전체적으로 총평으로 보면 해리스가 잘하긴 했지만 이 대선에 정말 핵심적으로 영향을 미칠 핵심 이슈들 에서는 해리스가 별다른 이제 존재감을 좀 보여주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핵심 이슈들 중에서 특히 경제 부문에서는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왜 약하게 나온 걸까요? 예, 워싱턴 포스트에서 7개 경합주의 25명 유권자를 상대로 질적 조사, 그러니까 패널 조사를 한 게 있어서 음. 몇 가지 워딩을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면 이제 트럼프가 조금 더 이제 경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또 해리스는 최근 몇 년간 이제 미국 사람들이 시달려온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고 회피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또 이제 트럼프가 미국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는 음. 식의 표현을 많이 썼는데 여기에 동의한다라는 의견이 미세하게 좀 더 많았어요. 부모님 세대 때 집을 사기가 더 쉬웠다. 지금 이제 사실상 아메리칸 드림은 극도로 암울하다. 이런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번 토론이 유권자 표심에 실제로 영향을 줬을까요?
그 정확한 지표는 사실 주말을 좀 지나고 제가 아마 다음 시간에 좀 전달을 해 드릴 수가 있을 텐데 당장은 좀 한계가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드는 게 아까 CNN 여론조사에서 이것도 좀 물어봤습니다. 지금 보신 토론이 어떻게 대통령 선거 당신의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라고 음. 했더니 무려 5명 중 4명꼴로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고요. 네. 영향을 미치기는 했지만 후보를 바꿀 정도까지는 아니다가 14%였고 실제로 영향을 받아서 바꿨다 이렇게 대답한 사람 4%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의 결론은요. 해리스 판정승 섣불리 속단 어렵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요약인데 여기 몇 대 몇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신수미 기자 구성했습니다. 저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